안녕하세요. 고기 이야기하는 미트라보 황 사장입니다. 호랑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향과 식감이 초식동물 내장 맛과 비슷해서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도 호랑이는 아니지만 먹어보면 내장 특유의 쿰쿰함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드럽고 고소한 맛, 그런 맛이 실제로 느껴져요. 오늘 얘기는 바로 이 천사의 맛과 악마의 향을 가진 과일 두리안 얘기입니다. 고기 맛이 나는 과일 특집으로 잭프루트를 리뷰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먹어도 딱히 고기 맛이라고 하기엔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잭프루트가 아닌 정말 잘 익은 두리안은 아까 말한 대로 진짜 고기 맛이 나거든요. 저를 믿으셔도 되는 게 제가 내장은 웬만한 호랑이보다 많이 먹었을 겁니다. 처음 두리안을 먹어봤던 게 단체로 푸켓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가이드를 따라서 시장 지나가는데 저 두리안 먹을 때 조심하라고, 왜냐면 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말을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수록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먹어봤죠. 이게 또 워낙 유명하잖아요. 맛있기로. 그리고 또 이상한 향이 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솔직히 약간 모르겠더라고요. 밍숭맹숭해서 이게 왜 과일의 왕이지?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입에서 화장실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두리안 카페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두리안 커피에 두리안 케이크, 두리안 마카롱, 그리고 두리안 에그타르트, 심지어 두리안 아이스크림까지도. 나쁜 기억이 꽤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내가 좀 오해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사과가 맛있다고 해서 먹어보는데, 사과가 아시다시피 따는 시기와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냥 부사 하나를 먹어본 거죠. 그것도 좋은 부사가 아니라 그냥 누가 주는 부사를. 생각보다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의 사과는 그 정도로 맛있진 않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별로 좋지 않은 품종의 두리안을 좋지 않은 가격의 제품으로 사 먹고 별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두리안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기를 닮은 과일이거든요. 사설이 길었는데 그럼 빠르고 짧게 이 두리안이 어떤 과일이고 여러분이 어떤 두리안을 드시면 좋을지, 그리고 이 두리안 맛은 어떨지, 그걸 한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안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며 말레이아어로 가시라는 뜻의 두리에서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두 나라가 가장 유명한데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부터 다양한 나라에서도 다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기르는 이유는 자국 국민들도 물론 이걸 좋아하지만 이게 수출에 돈이 됩니다. 중국에서 다 사가요. 지금 보시는 나무 위에 달려있는 이 열매가 두리안인데 가시가 장난이 아니죠. 이게 무게가 좀 나간다 싶으면 한 알에 3kg 정도는 기본이고 6kg가 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무 높이도 거뜬히 30m가 넘기 때문에 떨어진 열매를 맞고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는 60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6kg짜리 두리안이 이런 가시를 달고 떨어지면 지금 효과음으로 뚝배기 막 이런 거 쓰고 있죠. 영양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물론 과일이니까 비타민, 철분, 칼륨, 미네랄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건 다른 과일에도 많이 있잖아요. 얘가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이거 좀 무서운데 고칼로리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고단백이에요. 다이어트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맛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기만큼 영양분이 많은 과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00g당 130칼로리 정도인데 소고기 우둔살 칼로리가 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한방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열이 나는 음식, 몸이 차가워지는 음식. 동남아 사람들은 이 음식을 열이 많이 나는 과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맥주를 두리안과 함께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나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독성 물질이 생겨서다 뭐다 말은 많지만 공식적인 연구 결과까지 나오는 건 없고요. 숙취 요소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의 분비를 억제해서 간이 알코올 분해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리안 맥주도 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여하튼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하는 게 좋으니까 맥주하고는 굳이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자, 두리안은 또 비싼 과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에 오면 가격이 2배, 3배 이렇게 막 올라가요. 지금 이게 400g 정도 되는 무상킹종인데 6만 원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무상킹종이 비싸기도 한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중국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 가격이 오른다. 2022년 중국은 82만 4천 톤가량의 두리안을 40억 달러 규모로 수입을 했는데 하나로 따지면 5조가 넘는 돈을 이 과일 한 종에 쓴 거예요. 해마다 두리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서 2017년도 이후로 4배 성장한 거라는데 현재까지 두리안을 먹은 사람의 수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정말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무상킹종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22년도에 제가 쿠알라룸푸르를 여행 갔을 때 현지 기준으로 1kg에
80에서 90 링깃 정도 했거든요. 한 2만 7천 원 정도 가격이었었죠.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도 정말 잘 사는 나라에 속하거든요. 연소득을 1,50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이 과일은 정말 비싼 과일이 맞긴 하죠. 무상킹 안에서도 비싼 무상킹이 있고 저렴한 거는 1kg에 뭐 20링깃 뭐 이렇게밖에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무상킹 품종이 아닌 뭐 다른 품종들 가격은 정말 반에 반 뭐 이렇게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서민들도 먹으려고 마음 먹으면 아주 좋은 품질의 거를 못 먹는 것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이긴 합니다. 반면 태국의 가장 유명한 두리안 품종은 멍텅이라고 하는데요. 백화점에 가끔 진열해 놓을 때가 있는데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이 태국 여행을 갔다 온 분들의 글들을 쭉 보다 보면 1kg에 한 5, 6천 원 정도 가격에 사드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말레이시아에 가시면 무상킹을 드시고요. 태국에 가면 멍텅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정찰제라면 비싸고 좋은 걸 한번 드셔보세요. 어차피 뭐 우리가 여행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먹을 때 가장 좋은 걸 먹는 게 하나의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무상킹을 가져왔어요. 이게 한자로 보면 묘산왕이잖아요. 고양이 산의 왕? 뭔가 왜 귀엽지? 이 이름이 붙은 게 고양이나 족제비 같은 동물들이 두리안을 즐겨 먹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두리안을 찾아서 그걸 품종 개발했다. 그런 사연이 있다는데 뭐 고양이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 반만 믿으시죠. 자,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열지 않아도요, 냄새가 이미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과육이 상당히 진하고 노란빛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른 두리안은 약간 단단한 느낌이라면 이 무상킹종 같은 경우는 좀 촉촉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눈에 띕니다. 향은 누군가는 무슨 화장실 냄새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표현하기는 양파 썩는 냄새라고 해요. 뭐 둘 다 뭐 안 좋은 냄새인 것 같은데 실제로 성분 중에서는 이 양파에 있는 성분들이 동일하게 있어요. 신선할수록 이 특유의 꾸릿한 냄새가 안 나고 더 좋은 향이 난다고 하는데 뭐 제가 두리안 농장에 가가지고 두리안 맞으면서 먹어보지 않는 이상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달고 떨어지면 자, 그러면 먹어볼게요. 인터넷으로 먹은 분들의 후기를 좀 찾아봤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호박고구마 맛에다가 버터를 섞어 놓은 그런 맛이 난다고. 근데 또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이거 뭐 약간 크림치즈 맛? 아니면 커스터드 맛?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좀 비슷하죠. 안에 그 씨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방법은 약간 그 단감 먹는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와, 과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녹진한 맛이 날 수 있죠? 곱창을 과일로 바꾸면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곱창의 선도가 좋아야지 이 정도까지 녹진한 맛이 날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뭐 가벼운 단맛 이런 느낌이 아니라 녹진합니다. 냄새는 막상 가까이 다가오고 먹으면 냄새와 내가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심하진 않아요. 자발적으로 먹고 싶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줄 건데 먹고 한번 여러분한테 맛이 어떤지 처음 먹는 사람들은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드셔보세요, 작가님. 와, 진짜 달아요. 와, 먹어본 과일 중에 제일 달아요. 식감이 너무 좋은데 네. 향이 진짜 너무 세네요. 세죠? 그리고 단 것도 엄청 세겠는데 네. 그 향 때문에 좀 삼킬 때가 좀 힘든? 이게 향이 조금만 익숙해져서 한 두세 번 먹다 보면 네. 이 단맛과 크리미한 맛에 네. 그쵸, 엄청 크리미하죠. 크리미한 거는 진짜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 호랑이가 이 내장을 닮은 맛이어서 좋아한다. 동의? 전 잘 모르겠어요. 내장? 근데 이 씁쓸한 맛 때문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쓴맛이 없었으면 동의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쿰쿰한 맛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게 약간 이 크리미한 게 곱창의 그 곱하고 이 느낌이 비슷하거든. 네. 자, 이렇게 오늘은 고기를 닮은 과일, 호랑이가 좋아하는 과일, 호랑이보다 내장을 더 잘 먹는 황 사장이 좋아하는 과일, 두리안 얘기를 다뤘습니다. 고기의 길자만 연결이 돼도 방송할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리틀러버 구독해 주시면 좋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